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6강 형제자매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형제자매 비견겁제, 그 비견겁제에 도화살이 더해진다든지 망신살이 더해진다든지 암합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그 형제자매가 주색에 빠지기 쉽고 또 비밀합으로 인해서 집안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애 결혼이야 일상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궁이 부실해서 불화가 잦고 심하면은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조가 있는데요. 이 명조는 참 합이 많습니다. 이쪽에 일간도 병신합이 되고 여기에 겁제도 정임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도 묘술합이 되고 해자 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명조 자체가 전부 합이 많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 병화일주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합이 많으면 폐단이 따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원대한 그런 목표를 세웠더라도 이렇게 합이 많으면은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다가 잠시 이런 합의 현상이 나타나서 뜻을 잃고 중도에 주저앉는 그러한 양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견겁의 도화, 망신살, 암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화일주의 겁제가 정화가 되겠네요. 이 정화가 정임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해 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와 또 암합을 이루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정임합, 이 해 중에 정임합, 그러한 현상으로서 거의 이 형제는 바로 도화 작용이 강해서 주색을 탐한다든지 또는 비밀합으로 인해서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궁이 부실해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하면 여기 묘와 자가 또 되겠지요. 또 망신살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해가 망신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이 병화의 겁제로 인해서 병화일주는 마음속에나 상하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겁이 필요한 명조가 있어요. 그 견겁이 필요할 때란 일주가 신약해서 견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약해진 원인이 재가 많아서 신약해졌다면은 견겁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 견겁이 필요할 때는 아주 형제간에 덕이 있습니다.
융화가 잘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부상조합니다. 또한 경겁이 나의 일지와 합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에도 형제는 화목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견겁의 작용이고 형제자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명주에서 기사, 무진, 갑술, 정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목일주죠. 이 갑목일주에 겁재라고 하면 이 묘 중에 을목이 있겠고요. 진 중에도 을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갑목의 겁재들은 서로 이 갑술, 술과 묘술 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합이 되어 있고 이 갑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갑목의 입장에서 형제들 사이는 화목하거나 덕을 서로 지니는 그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에 이러한 형제가 없다면은 여기에 무토, 기토, 이 사중의 무토, 술토, 술의 무토 이러한 전부 재가 되는데 이러한 많은 재를 갑목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묘와 진이 목국을 이루어 주어서 함께 임할 때 이 갑목일주는 이러한 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형제간에 덕이 있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견겁이 허약하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살이 더해졌다. 우리가 이제 흉살이라고 하면은 뭐 당화살도 있고 극각살도 있고 기문관살도 있고 공망도 있고 뭐 단교관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견겁이 허약한데 흉살이 더해지면은 흉사가 있을 수 있고 형제자매에 또한 형제자매 중에 불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탕환살이 놓여 있다면은 되게 음독한다면은 비관에 의해서 어떤 독극물을 들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총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같은 군 생활을 해도 총상을 우연찮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탕화살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인, 오, 축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극각살 또는 단교관살 그런 같이 가는데요. 극각살이 있게 되면 수죽 이상이 온다. 그리고 혈압이 높고 기형아가 될 수도 있다.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극각살이라고 하면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 인묘진 월 춘이 되겠죠. 봄. 그럴 때 해와 자가 되겠고 여름이라고 하면 사오미 그렇게 되면 여름 하자를 써서 하가 되는데 묘와 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 가을, 신유술월에는 인과 술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축,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각살일 땐 수족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 귀문간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진살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귀문간살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초과정에서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와 진이 만나면 귀문간살이 되죠. 또 자와 유, 또와 미와 인, 또 사와 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고, 묘신, 뭐 이러한 귀문간살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정신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를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의 경우는 이 귀문간살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인사동인데 인사동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정신질환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살 또는 흉살, 여기 형, 충, 공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형, 충, 극 플러스 흉살이 더해질 때 모든 어떤 재앙이라든지 재앙, 사고 또는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흉액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명조가 있어요. 이 명조가 있는데 병화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일주의 견겁이 여기 술에 정화가 있고 사에 병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사신형이 걸려 있어요. 또 여기 사에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도 걸려 있고 여기 충도 되면서 사술 또한 귀문간이 엮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흉사하거나 또는 어떤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거나 또는 어떤 뭐 정신질환, 여기 사술 귀문간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놓일 수 있는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이런 신살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 견겁에 비견겁에 역마와 지살 인신사해가 되겠는데요. 만일에 인신충이 되면은 역마지살충입니다. 사해충 해도 역마지살충이 돼요. 그래서 역마지살이 놓이면은 당연히 충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인신사해가 되다 보니까 인사신 형이 걸리기도 쉬워요. 인사신 형이 걸리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이 교통사고
도로 행액이라고 하죠. 꼭 뭐 차를 몰고 가지 않더라도 멀쩡히 보도 위를 걷고 있는데 다른 차가 보도 위로 튀어올라서 사고를 낸다든지, 또는 그 도로에 도보 중에 어떠한 물체에 의해서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맨홀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집을 나간 후 실종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 정사, 기미, 계유가 있어요. 기토일주가 있고 거기에 겁재, 무토가 있고요. 사중에도 무토가 있고 여기도 기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겁이 놓여 있는데 여기 인사라고 형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 미는 또 귀문간살도 되겠지요. 여기 인사는 우리가 영마지살에서, 영마지살은 충으로 놓이니까 여기서 뭐 다 영마지살이 놓여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여기에도 인사형과 그 다음에 인미, 귀문간살 그러한 것들이 놓여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이러한 흉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월주는 형제자매 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겁재가 놓여 있는 위치가 연간이긴 하지만 이것은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러한 비애를 당할 염려가 있다. 오늘 4가지의 경우수를 놓고 형제자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시간 더 형제자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정의 파악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질병을 파악하는 법,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